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소각장이 몰린 청주로 수도권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정치권의 해법이 주목됩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을 담보할 정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해를 넘겨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변수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쓴맛을 봤던 민주당이 벽두부터 분주합니다. 새해 신년 인사회는 출마 예정자들이 총출동해 선거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했는데요. 그 불똥이 엉뚱하게도 청주 지역으로 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쓰레기들이 청주의 민간 소각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건데 매연은 지역 주민들이 마시고 보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민간 소각 업체입니다.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의 생활 폐기물 10%를 이곳에서 태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이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태우지 않은 쓰레기를 묻을 수 없게 되자 소각장이 부족한 수도권 대신 인근의 청주 지역에서 태우는 겁니다. 청주에서 수도권 생활 폐기물 민간 소각을 계약한 곳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3곳.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 3곳의 계약 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 연간 청주로 밀려드는 수도권 쓰레기는 9,100톤에 달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명시와 3년 계약을 맺은 민간 소각 업체입니다. 매년 3,600톤씩 모두 1,800톤의 생활 쓰레기를 이곳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5톤짜리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환산하면 2,000대가 넘는 광명시의 생활 폐기물이 이곳에서 소각될 예정입니다.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지만 민간 소각장은 영업 구역 제한이 없어 돈만 된다면 전국 어디 쓰레기든 가져와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쓰레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지역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 경기 이렇게 지금 내 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무작정 지역을 통해서 이제 처리한다는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침들은 저는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더 큰 문제는 남의 쓰레기를 태우며 연기를 마시는 건 지역 주민인데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소각장과 달리 민간시설에는 타 지역 쓰레기를 들여올 때 걷는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뒤늦게 청주시와 충북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 좋은 거는 지방으로다가 많이 보내고 그런 경우가 사실상 많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 민간 시설로다가 반입이 될 때도 반입 협력금이라고 하는 걸 부과를 하는 거를 개정을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깨끗해지고 지방은 병들어가는 쓰레기 떠넘기기가 현실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청북도에 이어 청주시도 돔구장 건립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제 주간 업무 보고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5만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 계획에 맞춰 청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스포츠 콤플렉스 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오송의 스포츠와 문화, 전시 기능을 결합한 다목적 돔구장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졸속 매각 논란 속에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발의로 중단됐던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청주시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어제 시외버스터미널 건물과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매각 예정 가격은 1,379억여 원이며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매각 조건으로 터미널 기능을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년 안에 현대화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기존 상가 임차인들의 계약 기간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 이용객이 연일 역대 최다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수건 사업인 민간 활주로 신설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사이 강력한 경쟁자인 경기국제공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466만 명으로 잠정 집계돼 개항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년 연속 450만 명을 돌파하며 이용객 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 활주로를 함께 쓰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까지 확보해뒀지만 진짜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의 5년 단위 최상위 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이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예정됐던 정부의 연구 용역 기간이 오는 7월까지로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능하면 1분기 내에 고시하는 게 목표라고 해명했지만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감사원이 일부 공항의 여객 수요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요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서 공항 개발에 관한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게 자칫 무분별하게 공항 개발 요구로 이어지게 되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주공항은 수요가 입증된 만큼 7차 계획 반영에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선거철 변수는 여전합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화성 등 경기 남부를 후보지로 한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기 남부권이 충청권과 더불어 청주공항의 핵심 고객층이라는 점. 경기국제공항이 생기면 수요를 고스란히 뺏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서둘러 평택, 안성, 이천 등 경기 남부권을 잇는 철도와 버스 노선 확충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경기 남부나 그 충청권이 대부분 이용객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청주공항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평택, 안성, 청주공항 노선도 신설했고 역대급 호황을 맞은 청주국제공항. 정부계획 발표 지연에 지방선거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중대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MBC 충북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충북 신년회에 참석한 이태문 사장은 지방선거와 청주공항 민간팔지로 신설 등 굵직한 이슈들로 인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입장을 대변하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또 AI로 대표되는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콘텐츠 제작과 유통 구조 전반에 발빠른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민주당 충북도당이 새해 벽두부터 분주합니다. 집권 여당이 된 이번에는 반드시 지방정권을 탈환해오겠다는 각오인데요. 오늘 신년 인사회에는 출마자들도 대거 참석해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내건 신년 인사회 구호는 다시 충북은 파란이다. 비상계엄을 빛의 혁명으로 제압하고 승리했던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연승을 거두겠다는 결의가 담겼습니다.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내란 종식을 제도적으로 완결할 수 있다. 충북에서 반드시 지방선거의 승리의 돌풍을 일으켜냈으면 합니다. 충북 전역에서 모인 당원들은 필승을 연호하며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지사직을 되찾아오는 것은 물론 최대한 많은 시장 군수 당선자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단체장 전석 석권을 민주당이 해내고 싶습니다. 2026년 우리는 반드시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4년 전 청주와 충주, 제천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것을 비롯해 11개 시군에서 7대 4였던 열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것. 또 도의회와 대부분의 시군의회에서 소수당인 처지에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저희들도 각오가 새로운데요. 올 그 지방선거에서는 저희들이 다수당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되지 않을까 이런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핵심 당원들이 결집한 자리인 만큼 지방선거에 직접 나설 주자들도 대거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곧 예비후보 자격심사위,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선거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 경력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출마자 모두를 경선에 참여시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무소속 임정수 청주시 의원이 조국혁신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 의원은 당론이라는 허울에 매몰되어가는 현실에 무소속 의원으로서 소신껏 의정 활동을 펼쳤다면서 이제는 조국혁신당에서 지역 발전의 기둥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현역 지방의원은 임 의원이 처음입니다. 앞서 임 의원은 2022년 옛 청주시청 본관 예선 처리 과정에서 당론을 거부하고 국민의힘의 편에 섰다 제명 처분을 받자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충북대 구성원들이 재협상을 전제로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재추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충북대 교수회와 학장협의회, 직원회, 총학생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대와의 통합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는 각 주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칭 통합협상안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구체적인 재협상안과 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매표 창구를 키오스크로 대체해 고령의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원주의 종합버스터미널인데요. 이런 전면 무인화, 알고 보니 위법인데 지자체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매표 창구가 모두 사라지고 키오스크만 남은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선택권이 사라진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방황하다 결국 안내 직원이나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표를 구매합니다. 주고 싶지를 않아가지고 전략하려고 하는데 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매표 창구가 사라진 지난달 중순부터 이런 혼란과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터미널 사업자는 요지부동이고 원주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매표 창구를 모두 폐쇄하고 키오스크만 운영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원주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담긴 터미널 시설물 기준에 따르면 매표실의 매표 창구는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되 나머지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개의 매표 창구를 두도록 하고 있어 전면 무인화는 위법인 겁니다. 하지만 터미널 측은 매표 창구 1개를 무인 발권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다른 기준만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원주시도 제대로 된 법 검토 없이 방관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위법이 확인된 만큼 일단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응하지 않으면 개선 명령에 이어 과징금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 정지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는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터미널 사업자 측은 전면 무인화 위법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의 허술한 대중교통 관리가 결국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충북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충주시 주덕읍의 산란종개 농장에서도 지난 4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4만여 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 작업을 벌이고 출입 통제 등 초동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발생 농장 반경 3km 보호지역과 10km 예찰지역 안에는 모두 19곳의 가금류 농장이 밀집해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배달기사를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청주시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과 7살 형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튿날인 지난 1일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배달 일을 하며 휴대전화를 보느라 사람을 못 봤고 사고 직후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겁이 나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영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청주시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김 전 사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김 전 사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충북도의장 출신인 김 전 사장은 당시 MBC 충북이 동행 취재하던 연말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주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 2달여 만에 괴산군 인구가 2,600여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인구 유입이 늘면서 괴산군 인구는 무너졌던 3만 8천 명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괴산군은 180억 원 이상의 지역 소비로 이어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원금 수령을 위한 일시적 전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괴산군은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단양군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영주권자 등으로 지원금은 전액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증평군이 올해부터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축하금 등 지원 혜택을 2배로 늘렸습니다. 증평군은 지난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에게 한 명당 5만 원씩 지급하던 전입 축하금을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40세 미만 미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해 올해 상반기 신청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충청북도가 도내 모든 양돈 농가에 마커 백신 접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돼지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육 중인 모든 돼지에 돼지열병 마커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며 기존의 생독 백신은 자체 폐기하거나 관할 시군에 반납해야 합니다. 접종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